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8일, 네, 화요일, 네,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벌써 이제 장이 끝나고 한 5시, 네, 지금 현재 시각 5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고, 네,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로드는 오늘과 같이 다음날 오전에 업로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 오전 시황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한 번씩 꼭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똑같이 이 데이브 랜드리의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이 책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책은 이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책임과 동시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조언을 해주는 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책에 보시면은 뭐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보 투자자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기에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괜찮은 내용이고 실제로 이분의 이 방식대로 하면 괜찮죠. 수익이 당연히 나는 방식이긴 한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두 번 해보다가 안 하죠. 그쵸? 안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이제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쵸? 어쨌든 이분의 방식이 뭐 잘났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을 자신만의 원칙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방식이든 뭐 일목산인의 방식이든 볼린저 밴드든 뭐 여러 가지의 진짜 매매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이 시장 첫 방송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오해, 이 격언들에 대한 오해를 봤다면 어제는 시장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격언들 사이에서 이거는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몇 개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이어서 몇 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진실입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데이브 랜드리가 투자를 한 뭐 20년 이상 해오면서 그래도 이건 좀 진실에 좀 가까운 것 같다. 이 얘기는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느낀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되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똑똑할수록 주식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 이 말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데이브 랜드리가 풀어내는지를 한번 좀 보면은 어떤 이 윌리엄 에크하르트라는 분의 이 말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나는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과 지적 수준의 연관성을 발견한 적이 없다. 지적 수준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있어서는 끔찍한 결과를 낸다. 평균 수준의 지식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독자분들, 여러분 역시도 아마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데이브 랜드리는 첫째,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마음의 가장 밝은 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처럼 아첨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려 하지 않죠. 그들은 이제 텔레비전의 주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끊임없는 어떤 긍정적 편견과 뉴스나 기업 가치에 대한 맹신은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제에서 좀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러분이 매매 지식을 얻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이 TV에서 한 단계 넘어와서 이 책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데이브 랜드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지만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뭐 갑자기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인생에서 무언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식을 매매할 때는 종종 그런 논리가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주식시장은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곳이지 논리를 기반으로 매매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에서 논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진짜 모두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대표님도 이제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항상 방송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모두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시나리오 몇 개를 그래도 소설 몇 개를 뭐 한 개,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전략을 다 짜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들이 이제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소설이지만 그래서 대표님도 항상 시황 설명을 할 때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이라는 말을 앞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부질없기 때문에 대표님도 그렇게 한번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을 분석한다라는 게 정말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뭐 시장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행보했을 때 시나리오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소설을 다 써놓고 이때 되면 이렇게 해봐야지, 이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때 되면 뭐 도망 나와야지 같은 뭐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 소설들을 이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이제 보면은 두 번째를 보면은요. 전문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말. 전문가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 있는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예 펀드 매니저처럼 뭐 기관 투자자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100%다 맞춘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어디에서 나는 100% 맞출 수 있다, 뭐 99%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기죠. 그냥 말 그대로 사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종목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에서 수익이 나고 있냐, 계좌가 그래도 많이 불어나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에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추고는 물론 뭐 10개 다 맞추면 너무 기분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의 말을 정말 100% 신뢰하고 이 100% 신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정말 올바르게 잘 다 같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그쵸? 분산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잘 믿으면서 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소위 전문가라고 어떤 탈을 쓰거나 아니면 전문가인데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뭐 증권사 직원이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신용까지 쓰겠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저는 회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신이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한 예로 보면 이 만약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석유 사업가가 석유의 가격을 이게 다 맞출 수 있을까요?
한 예를 보면은 억만장자의 석유 투자가인 이 BP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이 피켄스 회장은요, 2008년에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했다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본 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석유 사업가조차 국제 유가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았는데, 그쵸? 하물며 우리 같은 이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데이브 랜드리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죠. 그쵸? 차트에 화살표 하나만 그려도 추세에 역행하여서 이 싸우는 일은 멈출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결정이 시장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이 이제 맞을 때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틀릴 때는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이 감정적인 함정에 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거를 한 번 더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똑똑할수록 주식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식, 방대한 지식과 뭐 엄청난 두뇌, 그죠? 엄청난 두뇌, 굉장히 똑똑해서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거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유연함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이죠.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확신이죠. 그렇죠? 확신. 이 똑똑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만 확신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과 확신, 너무 경제학적으로 주식 투자를 보시는 이 경우 때문에 이 경제학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주식과 경제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의 그 하루하루의 뭐 한 달 한 달의 어떤 주가 가격과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얼마나 그 방향이 잘 맞아 떨어지느냐인데 어떤 그 경제는 가정의 학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가정한다. 뭐 무엇을 예를 들면 뭐 A가 뭐 B라고 가정했을 때를 보통 경제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가정하는 방향과 이 주가의 방향이 항상 똑같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경제학 박사분들이나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항상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이 추측인 거죠. 결국에는 그 추측과 정말 진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 똑똑할수록 주식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고집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똑똑할수록 주식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내용과 전문가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도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너무 믿고 이 사람이 야 이거 너무 좋대. 아니면 어떤 뭐 증권사 직원분들이 고객님 이 종목은 정말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종목에 정말 노후를 뭐 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자금하고 뭐 조금 신용 뭐 레버리지 한 두 배 정도 뭐 두세 배 정도 쓰셔가지고 여기 한 뭐 한 1년 정도만 넣어놔 두시죠. 뭐 이자 이자하고 이런 거 다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 만약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쵸 제 돈으로 그냥 대출 다 받아서 그 한 종목에 부모님들한테 제 부모님한테도 음, 이제 대출 받으셔서 이 종목에 한 1년 동안 넣어놓자 지인들한테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항상 말씀드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추천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나 자신. 내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되겠죠. 내 돈으로 매수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내 돈.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추천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같이 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진실, 뭐 어제 방송하고 이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뭐 차트, 바차트, 바차트는 미국에서 많이 쓰죠. 월스트리트에서 많이 쓰는 이 미국식 바차트를 같이 좀 이제 차트하고 같이 보고 종목도 보고 이 데이브 브랜드리가 말하는 어떤 차트의 패턴, 뭐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전 사례하고 대입하면서 최대한 한번 좀 쉽게 정말 심플하게 한번 좀 풀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분의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막상 이제 실제로 대입하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예시 좀 가져와서 같이 좀 실전 사례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 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